안녕하세요. 서규미녀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정보는 아주 사소한 정보예요. 한국에서 이제 막 짐 싸서 혹은 뭐 이거저거 챙겨서 중국으로 유학 오실 때 이런 것들은 좀 꼭 좀 챙겨 오셨으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은 꼭 프로그램을 뭐 다운로드 받아 오셨으면 좋겠다. 이런 사소한 팁들 이런 거 좀 공유를 드리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챙겨 오셔도 된다.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. 저는 5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왔고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바리바리 싸웠어요. 그리고 저는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중국에 딱 도착해 보니까 요런 거는 굳이 이렇게 항공료를 더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한국에서 갖고 오지 않았어도 됐는데 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효과적으로 짐을 잘 꾸려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어서 이 정보를 좀 공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꼭 이런 거 챙겨 오시라 라는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 VPN 관련해서 뭐 앱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꼭 깔아오세요. 중국에서 현지에서도 뭐 서칭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돈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만큼 이제 편리하지 않게 될 거예요. 왜냐면 돈 보내려면 뭐 핸드폰도 뭐 인증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에 오면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한국에선 가능했던 것들이 많이 불편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꼭 VPN 깔아 오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왜냐면 중국에서는 카톡에 일단 접속이 안 돼요. 그래서 꼭 그 PC든 핸드폰용이든 VPN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.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도 안 들어가져요. 좀 많이 불편하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인인증서 관련된 부분들 잘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관련 프로그램들 앱이 됐든 PC가 됐든 다 다운로드 받아 오시고요. 이게 3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챙기시는데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잘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이게 왜냐면 이제 뭐 학비건 용돈이건 간에 이제 통장으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저축해 놓은 돈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 중국 현지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공인인증서 이런 거 안 깔아오게 되면 한국 은행을 바로 방문을 못 하잖아요. 번거로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꼭 받아오세요.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시도를 하면 일단 저는 신한은행 쓰는데 서버가 막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져요. 또 VPN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번거롭습니다. 세 번째로는 본인의 주 거래은행 가셔서 국제 현금 카드를 하나씩 꼭꼭 발급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티 카드가 시티은행 ATM기에서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제일 수수료 면에 있어서는 좀 싸다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시티은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시티은행 ATM기 그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교통비를 더 많이 써서 이게 수수료적인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주거래 은행 가셔서 이제 중국 유학 가려고 한다. 그러니까 비자로 된 거 그냥 발급받아 오시면 돼요. 그러면 중국 ATM기에서 다 뽑을 수 있거든요. 네, 그거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고요. 현금 뽑아오지 마세요. 현금 많이 뽑아오시면 오히려 훨씬 손해입니다. 수수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아요. 네. 만약에 그냥 국산 화장품 그런 거 쓰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현지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. 근데 중국에서 한국 거를 사는 순간 한국 제품은 수입품이잖아요. 그래서 관세 붙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싸요. 그러니까 꼭 화장품들 이런 것들은 한 6개월치 쓰실 것들 혹은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별도로 따로 구매를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는 챙겨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중국 현지에 도착을 해서 막 짐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옷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밥솥, 쿠쿠, 쿠첸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물 필터 그리고 전기장판 요거를 저는 네이버 G마켓에 국제 택배 기능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 2주 만에 받았어요. 배송비도 그렇게 안 비쌌어요. 항공기에다가 태워가지고 오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절감이 됐었거든요. 해봤자 뭐 배송비 무게당 받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. 근데 이거 모르시는 중국 유학생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, 이 기능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한국 제품들 중국에서도 구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.
요것도 꿀팁인데요. 한국 전화번호 이제 사용하시다가 중국에 뭐 2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한국 전화번호를 아예 다 해제를 해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전화번호 저는 5년 동안 계속 살려놨거든요. 근데 돈은 또 무슨 최저 요금이라고 해도 뭐 10,000원 넘어가잖아요. 그거 아끼고 싶어가지고 저는 출국할 때마다 그 티켓 있잖아요. 그거 찍어가지고 고객센터에 보내요. 그러면 기한에 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줘요. 그러면 한 달에 한 2,500원 정도만 나가면 되거든요. 그리고 다시 한국 들어가면 112 고객센터 111, 114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풀어달라고 하면 당장 풀어주거든요. 그거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해제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장기정지 됩니다. 그리고 일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기 중국 현지에 왕징이라는 한인타운이 있어요. 거기에 이제 한인 마트들이 많거든요. 거기 들어가시면 웬만한 것들 한국 제품들 다 사실 수 있어요. 뭐 수박바, 돼지바, 뭐 또 뭐가 있을까요? 최신 나오는 뭐 과자류라든지 뭐 라면, 뭐 햇반, 카레 다 있어요. 거기 가서 웬만한 거 다 사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가격대도 한국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좀 비싼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걱정 없이 그냥 오셔서 그런 생필품들은 한국 한인마트 가셔서 다 사시면 됩니다. 중국 현재 도착하면 일단 중국말이 안 되실 거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막막하실 텐데 전화 유심카드 같은 경우도 이 한인 요 센터에 오시면 왕징이라는 지역에 오시면 천사통신이라고 있어요. 거기 가시면 그냥 한국 분이 계신데 유심 같은 것도 잘 발급을 하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 없이 이 왕징에서 한국말로 좀 중국말이 어설플 때는 한국말로 뭐다 하실 수 있다. 네, 안심하고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기숙사에서 쓸 조그만 소품이라든지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거 사고 싶으실 거예요. 그러면 학교 앞에 거기 근처 가면 그 마트에 다 있어요. 거기 가셔서 그냥 사시면 돼요. 그리고 좀 예쁘장한 것들은 또 중국에 있는 이케아 매장 가시면 또 다 있어요. 웬만한 것들. 그래서 뭐 너무 저처럼 저는 샴푸랑 뭐 이런 것도 다 들고 왔었거든요.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약간 중고 물품 같은 거 사고 싶으시거나 그 커뮤니티에 어떤 정보를 좀 입수하고 싶으실 때는 그 다음에 부규모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북경 유학생들의 모임이에요. 거기 가시면 이제 뭐 집 정보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것들 다 있어요. 뭐 부동산 정보, 중고 물품 거래,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더라, 뭐 정보 다 얻으실 수 있거든요. 거기서도 좀 괜찮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고 북키맘이라고 또 있어요. 이건 네이버 카페거든요. 북경 키즈맘이 카페인가? 네, 아무튼 거기서 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는 딱 두 카페 이용하거든요. 한인 카페로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중국 유학 준비하시면서 막 부푼 마음, 그 걱정 이런 것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짐 잘 꾸리셔서 오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직접 그 어학연수 기간에 썼던 노트가 있어요.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중국어 공부를 실제로 하고 정리를 했는지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이게 중국에 유학을 오셔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취업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국어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중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생활적인 부분, 뭐 비자라든지 취업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중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